지금은 높은 건물이 즐비하고 많은 사람들이 편리함을 느끼는 부산이지만 70년 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혼란과 절망 속에서 부산은 마지막 희망을 찾던 사람들의 피란처였습니다. 수많은 피란민이 삶의 터전을 뒤로한 채 낯선 땅으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부산에 도착한 피란민의 수는 무려 41만 명에 달했습니다. 부산의 인구는 2배 이상 폭증하고 사람들은 인산인해를 이루며 좁은 거리를 메웠습니다. 그들에게 이 도시는 단순히 사람이 모인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국군과 유엔군에게는 마지막 방어선이었고 피란민들에게는 삶의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6.25) 전쟁의 흔적은 지금도 부산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그 시절의 이야기를 오늘날까지 전하고 있는 분, 문화해설사님을 통해 그 시절을 되짚어봅니다. 네, 저는 현재 부산문화관광해설사로 일하고 있는 박동진이고 저 역시 실향민의 2세이기도 합니다. 실향민 2세인 그의 삶처럼 6.25 전쟁은 부산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습니다. 삶의 터전은 흔들렸고 피란민들은 마지막 희망을 찾아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6.25 전쟁의 부산의 역할은 저는 크게 2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임시 수도로서의 역할이었습니다. 대통령과 정부와 국회가 부산으로 다 피난을 와서 임시 수도가 됐고 1023일 동안에 대한민국의 임시 수도 역할을 했습니다. 두 번째 부산의 역할은 전쟁으로 인해서 삶의 터전을 잃고 절망감과 공포감으로 뒤섞인 그런 피란민들이 부산으로 왔을 때 부산은 이들 피란민들을 다 품어준 어머니의 품속과 같은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든 부산은 일상과 구조가 크게 바뀌었습니다. 약 전국에서 100만 명이 부산으로 몰려와서 부산은 순식간에 150만 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가장 첫 번째가 주택 문제가 시급했고요. 두 번째가 식량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일자리 문제였고요. 부산은 모든 것이 불안정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결국 부산을 선택했고 그 선택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부산에 와 있고 정부가 부산에 와 있고 유엔군 사령부가 부산에 있고 미군 사령부도 부산에 있고 하니까 그리고 한반도의 가장 최남단이고 부산은 안전하겠지라는 막연한 믿음으로 부산으로 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흔적은 골목과 건물, 사람들의 삶 속에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 당시 저희 부모님도 마찬가지지만 부산의 원도심을 가장 피난민들이 선호를 했고 원도심에 해당되는 곳은 초량의 이바구길 정도가 되겠고 서쪽으로 가면은 감천문화마을 그리고 서구에 있는 비석마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형성된 원도심과 주변 지역의 공간들은 단순한 거주지가 아니라 전쟁 속 삶의 흔적을 품은 장소로 남았습니다. 네, 부산은 6.25 관련해서 지금 11군데가 유네스코 임시 지정이 될 정도로 많은 그 상흔을 아직 고스란히 가지고 있는 곳이 부산입니다. 첫 번째가 현재 석당박물관인데요. 일제강점기 시대에 일본 그 정부 경상남도 도청 소재지였고 해방되고 나서는 전쟁 중에서는 임시 정부가 그 석당박물관에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비석마을인데요. 그 비석마을은 일제강점기 때 일본인들의 그 공동묘지였습니다. 근데 피라민들이 너무 많이 오니까 갈 곳이 없어서 결국은 일본인 공동묘지인 비석마을까지 가서 그 비석을 허물고 그 위에다가 집을 짓고 살았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산 곳곳에 남은 역사적 장소들은 단순한 과거의 흔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희망을 일구어낸 우리 선조들의 강인한 생명력이자
평화를 향한 뜨거운 염원이 담긴 현장입니다. 그 기억을 되새기는 일은 미래 세대에게 평화의 의미를 전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한국 전쟁이 3년 동안 이어졌는데요. 그 3년 동안에 이 가장 세계에서 가난한 나라를 구출하기 위해서 16개국 젊은이들이 파병이 돼서 3년 동안 200만 명이 파병이 되고 그 중에서 4만 명이 전사를 하게 됩니다. 이 전사한 4만 명들은 대체로 20대 초반으로 아직 그 꽃다운 나이에 이 가난한 나라, 동양의 가장 가난한 나라를 살려기 위해서 파병됐다가 전사했기 때문에 지금 미래 세대들은 그 젊은이들의 희생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산의 그 전쟁 관련 11개 유적지를 유네스코에 꼭 필히 등재해서 우리 세대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 국민들도 이 아픈 상처를 같이 느껴보시기를 희망합니다. 전쟁의 상처는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 흉터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그 기억을 되새기는 것은 과거를 잊지 않겠다는 약속이며 평화를 지키겠다는 숭고한 다짐이 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가장 가까이에서 경험한 분이 있습니다. 지금 6.25 전쟁을 직접 겪으신 참전 용사님을 만나 그날의 기억을 되돌아봅니다. 대한민국 6.25 참전 유공자회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회장으로 근무하는 홍순혜입니다. 6.25 참전 유공자회 수영구지회 부회장 홍성태입니다. 그때 내가 나이가 18살이요. 18살인데 그때도 이미 벌써 우리가 그 북한 군인이 자꾸 계속 내려오니까 그 있어봐야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로 왔냐면 부산을 내려왔어요. 부산 내려오려고 왔는데 포항까지 오니까 포항에서 우리를 붙들어서 못 가라고 붙들어가지고 그 포항에서 바닷가 거기에 이제 저는 LST라는 그 미국 그 군함배 있잖아요. 그 배가 포항 그 부둣가에다가 대놓고 우리 거기 이제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으니까 전부 타러 배 싣고서 제주도로 바로 건너갔어요. 그럼 그때 제주도에는 뭐가 있었냐면 제1훈련소라는 게 그때 생겨가지고 거기서 훈련을 받고 했어요. 제주도를 갈 때는 우리는 그런 생각을 못하고 갔는데 제주도 가서 전부 다 붙들어가지고 그건 훈련받고 이제 전방위가 싸워야 된다. 그렇게 된 동기가. 제주도에서의 훈련은 머지않아 곧 실전이 되었습니다. 갑자기 밤에 저 군대 비상이라는 걸 갖다가 처음 느끼는 거예요. 비상이라고 막 나발 불고 군대에서 자는 시간인데 나발 불고 비상. 그 이제 나가 집합을 하니까 전부 완전 무장해가지고 집합이라. 그날을 시작으로 한 소녀는 처음으로 전선의 중앙에 서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후퇴를 안 해요. 될 수 있으면 후퇴 안 하고 그걸 지키고 있어야 돼. 그리고 위에서 할트는 위에서 상부 명령이 철수를 해라. 이 말 떨어지기 전에는 그 자리를 옮기면 안 돼. 그때 폭탄이 막 날아와도 그냥 계속 그걸 지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멈출 수 없는 순간에서도 그를 버티게 한 것은 나라를 지키겠다는 책임감과 충성심이었습니다. 그런 생각만 가지고 참 철저하게 이제 뭐 목숨은 떼받쳐 놨으니까 이제 내일 죽을라지 오늘 죽을라 그건 모르는 거예요. 압도적 전력 차이 속에서도 그들을 버티게 한 힘은 서로에 대한 믿음과 조국을 지켜야 한다는 마음이었습니다. 그 힘은 어떠한 무기보다 강했습니다. 우리가 저 구구식 일본 사람들이 두고 간 거 있죠? 그거 뺏기 없고 일본왕이 6.25 전쟁 2년 대동아전장에 쓰더고 그걸 받아가지고 무기를 가지고 싸웠어요. 쟤들은 포문이 3,000문, 소련제, 소련제도 내나 그저 전차 240에 우리 전차 없었어요. 장갑차 60대 뿐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맨주먹으로 싸운 건 한 가지죠. 그래도 정신력이 학도병의 그
국가에 대한 충성심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살고 있는 거라, 대한민국이. 그 시절 소년들의 흔들리지 않는 단합은 오늘의 세대에게도 이어져야 할 소중한 가치로 남았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단합을 해가지고서 국가를 해서 충성심의 변함이 없고 모든 거 진보적이고 발전적이고 추진이 있는 국가가 돼서 대한민국이 영원히 지구상에서 건설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들의 선택은 한 사람의 삶을 넘어 한 나라의 운명을 바꾸었습니다. 가장 절박했던 순간에도 이들은 단 하나의 희망, 평화를 이루기 위해 싸웠습니다. 평화는 뭐예요? 평화라는 거는 뭐 우리가 자유롭고, 첫째는 자유가 평화의 1등이 아니가. 전쟁이 없고 모든 것이 자유롭게 모두의 행동이 돼가지고 나라가 편안하게 되게 이런 것이고 평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쟁이 없는 거.